야구가 없는 월요일,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이호근입니다. 오늘도 야구 팬이라면 흥미롭게 지켜볼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참견해 주실 세 분 모셨는데요. 전준호 유희관 해설위원, KBS 정현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였죠. 네, 어제 이 더블 헤더가 또 열리면서 상당히 또 흥미로운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아와 SSG의 맞대결은 이 네일과 화이트의 맞대결, 또 양현종과 김광현 선수의 또 맞대결이 있었는데 SSG가 더블 헤더 두 경기를 모두 승리했습니다. 유희관님, 또 이 경기 또 알러 베이스볼도 함께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광현종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나 기대했던 뭐 두 팀뿐만 아니라 야구 팬들이 기대했던 그런 매치업이었는데 광현종에서 광현이 또 오랜만에 또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팬들이 사실 이제 최정 선수의 500호 홈런을 상당히 좀 기대하셨는데 이 최정의 500호 홈런이 이제 이번 주로 이제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통산 500 홈런에 딱 한 개 남겨두고 있는데 499개를 쏘아 올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최정 선수가 500 홈런을 언제 기록할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준호 의원, 이 최정의 500호 홈런을 위한 NC와 SSG의 주중 3연전 누가 중계합니까? 자, 여기 있는 이호근 캐스터와 그리고 제가 준비를 할게요. 아마도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축하드립니다. 그런 예상을 네. 해봅니다. 저도 지금 멘트 고민하느라고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아니,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요? 네? 빌드업 괜찮지 않았습니까? 500 홈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본방사수 하세요. 네, NC와 SSG의 주중 3연전 또 KBS 스포츠가 중계할 예정이니까요. 또 야구팬 여러분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포함해서 KBO 상당히 또 지난주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구팬의 사망사고 이후에 점검을 시행했던 창원 NC파크의 재개장이 좀 연기가 되면서 NC 다이노스가 이제 울산 문수구장에서 홈 경기를 치르겠다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죠. 3월 29일에 사고가 난 뒤 지금 한 달 반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NC 구단에서는 내심 이제 어린이날 연휴에 NC 파크로 돌아가기를 좀 원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그 꿈은 좌절됐습니다. 5월 2일에 국토부에서 조금 더 근원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NC 구단 입장에서는 지금 재정 적자가 좀 쌓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구장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고 울산 문수구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울산시에서 상당히 배려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인조 잔디도 최근에 리모델링이 많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시설의 전체 유지 관리 보수까지 시에서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창원시에서 정비를 18일까지 마무리하겠다. 원래 좀 올 시즌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창원시설공단이 또 긴급 안전 진단을 하면서 일단은 B등급이죠. 뭐 기능 발휘에 지장이 없는 이 B등급을 받으면서 18일까지 정비를 마무리하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갑작스러운 발표였어요. 그렇죠, 사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내막을 알아보니까 일단 NC 구단이 울산으로 옮기겠다고 얘기를 하자 인근 상인들과 그리고 시민들의 반발이 좀 거셌던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런 발표를 했고 그렇지만 18일 점검을 이제 완료를 하겠다라는 게 목표일 뿐이잖아요. 그때까지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NC 구단 입장에서는 울산시와 어느 정도까지 사용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장 NC파크로 돌아가기는 어렵고 또 NC파크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울산을 올 시즌 대체구장으로 조금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반에 창원시에서 좀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미루면서 좀 시간이 지체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는 창원시에서 NC 구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금 발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런 일방통행에 팬들이 조금 더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3월 말부터 NC 다이노스 선수들이 이제 원정 경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경기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제가 이제 저희 쪽에서 취재를 했을 때는 옥상에서 지금 특타 연습을 하고 이런 네. 좀 어려운 점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C가 지금 좀 선전을 이어가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는 지니어스라고 불리는 천재환 선수의 활약이 또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관 의원, 현역 시절을 좀 돌아본다면 이 원정 경기를 사실 계속 치른다는 것이 좀 부담이 좀 되잖아요. 사실 뭐 시즌이
44경기. 이 시즌을 치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데 이 원정 경기를 하다 보면 버스로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함이 많이 쌓입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는 버스 이동이 굉장히 경기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간다고 하더라도 집만큼 편한 곳이 있겠습니까? 아, 그럼요. 집에는 뭐 가족들도 있고 뭐 집밥도 있고 집만큼 편한 곳을 못 봤기 때문에 NC 선수단이 이 계속되는 원정 경기로 이 경기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울산구장을 사용했을 때 저는 가장 걱정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울산구장이 이 인조잔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준호 의원, 이 혹서기가 됐을 때 사실 선수들이 느끼는 체력적인 부담이나 이 더위가 좀 엄청나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죠. 저도 롯데 코치 시절에 울산 문수구장에서 경기를 치러봤는데요. 예. 그 지열이라 그러죠. 그렇죠. 상당히 뭐 삼복더위에는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아주 그냥 지열이 뜨거워서 선수 경기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NC 다이노스가 5년 만에 7연승을 달리면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안전보다 또 중요한 문제는 없겠죠. 모쪼록 또 안전 점검 또 잘 마무리가 되고 또 야구장 문제도 잘 해결돼서 NC 다이노스 팬들 또 NC 다이노스 선수들이 또 올 시즌 또 잘 치러낼 수 있기를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화, 나는 행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KBO 리그를 들썩이는 팀이 있습니다. 가장 멀리 또 가장 높이 날고 있는 독수리 바로 한화 이글스입니다. 지난주 한화가 키움과의 주말 시리즈를 수입하면서 무려 33년 만에 1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단독 선두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지난달에 8연승을 하고 그리고 2연패를 했죠. 그리고 나서 12연승. 정말 뭐 엄청난 어떤 그런 레이스를 해내고 있는 한화 이글스인데요. 그 연승 기간 동안에 그 LG 트윈스가 사실 조금 추춤한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5월 7일 날 한화 이글스가 단독 선두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5월 7일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화 이글스가 최하위를 기록했던 것이 바로 4월 9일이고요. 4월 10일 이제 키움과 공동 9위였습니다. 단 이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고공비행을 하면서 그야말로 뭐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가 절로 나오게 만들었는데요. 오늘 야구의 참견에서는 한화가 행복한 이유를 이제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한화 이글스가 시즌 초에 8연승을 했고요. 또 지난주 20년 만에 9연승을 했고 26년 만에 10연승을 이어서 무려 33년 만에 12연승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유희관 의원, 2023년, 2024년에도 연승을 거둔 적이 있긴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그 기세를 좀 오래 이어가지는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23 시즌 8연승, 2024 시즌 7연승을 기록을 했었고요. 이후 좀 순위가 떨어졌지만 올 시즌은 다릅니다. 정말 한화 이글스를 막을 팀이 누가 나타날지 정말 기세가 대단한 것 같고요. 올 시즌은 안정된 투타 밸런스로 4월 13일에서 23일까지 8연승, 지난주 12연승을 기록하면서 정말 독수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정말 어디까지 훨훨 날아 올라갈지 정말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한화 이글스의 그런 기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최근 22경기에서 20승을 거두면서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1992년이 이제 마지막 12연승, 14연승 때였죠. 당시 이제 한화 이글스가 아니라 빙그레 이글스 시절입니다. 이때 이제 팀 역사상 또 가장 긴 연승을 했었죠. 그렇죠. 당시에도 공교롭게도 5월이었습니다. 5월 12일 삼성전부터 26일 롯데전까지 14연승의 신바람을 냈습니다. 지금 이제 2승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이호근 캐스터랑 저희가 찾아봤어요. 92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 했더니 모두가 기억하는 그 서태지의 맞아요. 데뷔가 네. 92년에 있었습니다. 난 알아요라는 노래가 나왔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영화 드라마들이 발표됐는데 당시에 제가 좀 기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당시 빙그레가 6할 오픈 1리로 정규리그 최고 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한국 시리즈에서 우리 지금 전주로 의원이 계셨던 그 롯데에 네. 패했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 빙그레 이글스가 이거 원조가 다이너마이트 타선이 맞아요. 1992년도에 만들어진 뭐 강격일, 이강동, 이정훈 정말 기라성 같은 어떤 그런 타자들이 절비했었고요. 그리고 선발 투수들도 정말 안정감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뭐 압도적인 시즌을 보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KBO 영감을 한번 좀 찾아봤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좀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지금 하나 마운드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당시에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자책점이 3.67로 1위를 차지를 했는데 그때 투수들이 송진우, 한용덕 그리고 지금 뭐 만나면 좋은 친구에 계시는 정민철 위원이 일단 맞아요. 그 데뷔를 한 네. 그런 해가 됐고 팀 타율이 1위는 아니었는데 홈런을 꽤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장정훈 선수가 KBO 리그 최초로 40홈런을 그렇죠, 네. 기록한 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야, 이제 뭐 하나이글스가 정규리그 이제 30경기 이상 치른 시점에서 단독 선두에 오른 것이 2007년 이후에 이제 18년 만입니다. 당시 이제 한화가 8개 구단 시절에 3위를 기록했었는데 올 시즌 한화 팬들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타자들 입장에서 한 4, 5점 정도만 오늘 경기에서 뽑아주면 오늘 경기 승산이 있어.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가 어떤 상황에 어떤 그 분위기를 연속으로 이어가는 그 한 점차 승부 때도 저 불펜 투수들이 그 좋은 흐름을 끝까지 지켜주면서 연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하나 이글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한화의 마운드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화 마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요즘 이제 한화 이글스의 절대적 힘은 마운드에서 나온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선발과 구원 가리지 않고 지금 등판하는 투수마다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KBO 리그에서 뭐 압도적인 그런 구위를 보이고 있는 폰세, 와이스, 그리고 문동주 선수, 그리고 류현진 선수와 등판했을 때도 아주 그 칼날 같은 그런 핀포인트로 타자들의 어떤 타이밍을 뺏어내면서 일단 경기 흐름 자체를 그냥 편안하게 이끌고 있어요. 자, 그런 점에 있을 때 하나가 올 시즌의 행보가 단지 그냥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시즌을 치르다 보면 고민은 오겠지만 하나 이글스의 그런 어떤 좋은 흐름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투수들이 조금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류현진 선수가 우리 지금 폭탄 돌리기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나 때 연승이 끊기면 안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 많이 하고 저도 이제 선발진이 좋았던 시절에 판타스티포. 그렇죠. 예, 그러면 앞에 선수가 잘 던지면은 뒤에 나가서 또 잘 던져야 될 것 같고 연승을 계속 이어줘야 되고 연패를 뭔가 끊어줘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같은 팀이지만 시너지 효과가 생기면서 좋은 좀 경쟁이 보이지 않는 경쟁이 되면서 이 4명의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또 엄상백 선수까지 살아난다면 5명의 선발 투수가 정말 무시무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네. 중요한 게 그 하나 이글스의 불펜 얘기를 좀 하자면요. 네. 사실 뭐 박상호, 한승혁, 김서현 이 어떤 필승조가 한 점을 내주지를 않아요. 정말 단단한데 그 필승조의 추격조 선수들을 보면 김종수, 정우주, 김범수 그리고 조동욱 선수까지 웬만한 다른 팀의 필승조보다 더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초반의 어떤 흐름을 중반 이후도 하나가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경쟁을 펼치는 데 있어서 강팀이 갖춰야 될 그런 부분들을 다 하나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담이긴 한데요. 박상원 선수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등판이 요즘 좀 없었다 하니까 제가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몸을 열심히 풀고 있는데 선발 투수들이 6회 7에 던져버리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그렇죠. 것뿐입니다. 타이밍을. 사실 등판할 기회도 없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선발 투수들이 최소 6이닝 이상 그리고 7이닝까지 이닝을 책임져 버리니까 사실 중간 투수들이 본인이 언제 투입이 될지 뭐 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등판 못하는 그런 상황도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저 유희관님께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판타스틱 4와 예. 현재 독수리 오영재 누가 더 강합니까? 허허. 저를 뭐 보내려는 질문인가? 대본에 없는데 왜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외통수예요, 네, 외통수. 마지막으로 야참 보고 싶으세요? 아니 뭐 판타스티포도 대단했고 저는 지금 요즘 많이 조심스럽지만 시즌 초반이지만 비교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독수리 오영재도 아마 판타스티포 못지않게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자, 그 중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외국인 투수들의 활약이 상당히 빛나는 한화 이글스입니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한화 이글스를 좀 돌이켜 보면 외국인 투수의 부진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항상 투수들을 좀 교체했던 아픈 기억이 있었는데 올 시즌 초반에는 두 투수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폰세 선수의 아주 강력한 고의는 뭐 이미 KBO 리그 정평이 나 있는데 유희관 의원, 이 폰세 선수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뭐 평균 150km의 강력한 또 포심이고요. 다양한 또 구종을 던지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이닝 소화력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올 시즌 선발 등판 경기에서 3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7이닝 이상을 소화한 그런 모습들이 폰세 선수의 강점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감독이나 팀 입장에서도 이제 폰세 선수가 나오면 계산이 서는 그렇죠. 그런 경기를 할 수 있고 아까 불펜 얘기 전준호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 불펜들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이닝 소화력이 가장 큰 폰세 선수의 장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폰세 선수가 이제 월간 MVP가 됐는데 이 기록이 이제 하나 외국인 투수는 최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 듣고. 이게 월간 MVP가 기자단 투표와 팬 투표를 합산해서 선정이 되는데 기자단 투표 35표 중에서 25표를 얻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하나 투수로서 전체를 넓혀봐도 2018년 정우람 선수 이후에 7년 만입니다. 폰세 선수의 그런 어떤 팀에서의 영향력, 이 타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너네 할 수 있어. 1점만 내면 돼.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그리고 더가웃에서 문동주 선수한테 그립을 좀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까지도 좀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외국인 선수가 아니라 국내 선수를 모두 포함한 에이스의 느낌이 난다. 이런 좀 인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폰세의 여권을 뺏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여권을 뺏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그럼 외국인 선수들은 다 집에 못 돌아갑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선수들은. 구단에서 아마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지금 폰세 선수가 워낙 강력한 구위를 선보이고 있어서 그렇지 와이스 선수가 지금 6경기 6승이에요. 그렇죠. 저 와이스 선수가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1일 동안 6연승을 거뒀는데요. 네. 그 경기를 들여다보면 6연승 동안 모두 다 클리트 스타트를 했고 그리고 클리트 스타트 플러스를 3경기나 했어요. 그만큼 폰세 선수 못지않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투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 선수가 이제 성적뿐만 아니라 적응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5월 7일 대전 삼성전 제가 중계를 했었는데 당시 문동주 선수와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문동주 선수가 이제 와이스 선수 이야기를 좀 꺼내더라고요. 1, 2회 투구수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그 상황을 좀 이후에 극복하려 했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와이스 선수가 이제 들어와서 락커까지 들어와서 잘할 수 있다, 격려를 좀 해줬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폰세와 와이스를 보니까 쉬는 날 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내들이 두 선수를 끌고 나가서 홈런 클럽인가요? 그렇죠. 네, 러닝 크루를 러닝 크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폰세 아내 엠마 그리고 와이스의 부인인 헤일리 브룩 이 둘이 홈런 클럽을 결성을 해서 팬들과 경기장 주변을 뛰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가서 참여를 하고 싶을 정도로 네.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헤일리 브룩 같은 경우에는 와이스가 이제 지난해 대체 선수로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때부터 한국 관찰기를 써내려 가면서 이 팬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독립기념관까지 다녀올 정도로 이 한국인 패치가 좀 됐다? 뭐 그런 느낌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같이 가시면 되겠네요. 대도니까 한번 달리기는 뭔지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아직까지 뛸 수 있잖아요. 괜찮네요. 네? 대도 햄스트링 올라와. 햄스트링. 제가 과거에 한 10수년 전에 NC 다이노스에서 빠른 선수하고 30m 스프린트를 한번 대결한 적이 있는데 선수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저 햄스트링 올라왔어요. 지기 싫어도 저도 조심해야 베스트로 되네. 뛰었는데 이기셨어요? 정말 35m 뛰었으면 졌을 거예요. 30m라서 이겼어요. 오, 이겼어요? 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선수라고 스프린트에 대한 내기는 안 해야 되겠다. 갑자기 왜 그쪽으로 아니 대도시니까 뭐 성적은 물론 또 팀에 이제 완벽히 적응한 이 외국인 선수들을 포함해서 또 선발 구원 제 몫을 잘 해주면서 한화 이글스가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자, 다음 참견은 이제 한화에 뜬 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 시즌 한화에 총 4개의 달이 떴습니다. 어떤 달인지 좀 알고 계신가요? 대충 예상은 가요. 대충 예상.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네.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유희관 의원. 달이요? 네. 김경문 감독님 아닌가요? 네. 김경문. 네. 저는 양상문 투수 코치. 네. 정현석 기자는 그러면 문동주 선수. 네, 맞습니다. 마지막 이제 문현빈 선수까지 이글스에 총 4개의 이제 달이 떴는데 어떻게 좀 다 모두 동의하시는 부분이신가요? 아유, 그럼요. 완전 동의하죠. 자, 여기서 BGM 요청합니다. 달달 무슨 달. 이거 무슨 멘트죠? 어떻게 받아야 되죠, 지금? 받지 마세요. 예. 자,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달,
김경문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이제 부임을 하고 이제 올 시즌 확실하게 팀 컬러가 좀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바뀌었죠. 아니, 제가 사실 올 시즌에 팀 컬러가 바뀐 부분보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에 김경문 감독님과 함께 통화를 한번 했었어요. 예. 하면서 감독님, 자, 하나이글스가 정말 잘 나가는데 축하드립니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렸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팀이 시즌 초반에 어려울 때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해 나가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사실 시즌 초반에 감독님도 구상했던 그런 야구가 정반대로 흘러갔어요. 그러면서 팀 구성원 모두가 정말 힘들어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김경문 감독의 결정은 선수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화 속에서 의기소침해져 있는 어떤 모든 팀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줬고, 그리고 설득하고 움직이게 만들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그 속에서 선수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런 어떤 철학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 이제 베테랑 선수들의 역할이 컸다. 그러니까 류현진, 최은성, 이재원, 최재훈 이런 베테랑 선수들이 선수단에게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역시 베테랑 선수들에게 김경문 감독님이 참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하나 중계를 가면 코치님들의 목이 다 쉬어 있더라고요. 네. 제가 한 7년 동안 제가 마산 NC 구장에서 정말 현기증이 나요. 근데 화이팅을 안 낼 수가 없어요. 감독님이 화이팅을 많이 내기 때문에 정말 모든 코치들이 한 경기 맞추면 다 목이 다 쉬어요. 나중에는 정말 이 분위기가 결과적으로는 코치들이 나서서 선수들하고의 소통뿐만 아니라 앞서서 화이팅을 내기 때문에 선수들도 다 같이 팀을 위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또 고참 선수들이 되게 이제 팀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커피를 쏘는 그런 이제 징크스 아니면은 루틴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때 지난번에 8연승 했을 때 최은성 선수가 계속해서 커피를 사줬다 그러고, 지금 이제 류현진 선수가 연승 기간에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최은성 선수랑 유현진 선수라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두둑하잖아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사람 생각은 똑같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예. 뭐 앞서 전진호 의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하나글스의 경기를 보면 확실히 김경문 감독이 작전 개입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전준호 의원님도 김경문 감독님하고 같이 생활을 했지만 저도 이제 두산 베어스 신인 시절에 김경문 감독님이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네. 김경문 감독님의 야구를 어린 시절부터 많이 봐왔는데 워낙 또 카리스마가 있고 결단력이 있으신 분이고 올 시즌 하나이글스 경기를 보면 1점 차 승리가 8번, 2점 차 승리가 6번, 어떻게 보면 벤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지킨 승리가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연승 기간 동안 선수들을 좀 다독이거나 또 때로는 좀 특유의 또 카리스마를 보여주시는데, 이 김경문 감독이 화를 내시거나 뭔가 이렇게 하시진 않지만 그 카리스마가 좀 느껴지잖아요. 한 번 이렇게 딱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선수들이 약간 움찔하는 그쵸, 그런 네.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사실은 감독들의 무덤으로 불렸었는데, 이 김경문 감독님께서 그러한 징크스를 좀 깨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지난 4일에 문현빈 선수가 좀 약간 좀 황당한 네. 주루사를 했을 때 바로 교체를 하는 강한 모습을 주면서 이제 선수단 전체의 경각심을 어느 정도 일깨워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기자들한테도 좀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뭔가 있나요? 연승 기간 동안에 선수들이 너무 들뜨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지 말아달라, 언급하지 말아달라라고 네.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감독님, 저희 그런 거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 지킬 수가 없고, 왜냐하면 저희 이제 연승을 할 때 스포츠 뉴스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막이. 21세기 첫 10연승, 그다음에 33년 만에 11연승, 파죽의 12연승,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어제 경기였나요? 이제 와이스 선수가 8이닝 소화를 하고 끝까지 좀 던져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김경문 감독이 뭐 아주 그냥 온화하게 그만 던져라 네. 그런 이야기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이거 궁금해서 제가 하나구단에 직접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빠르네요, 역시 기자님이라. 네. 바로바로 전화합니다. 네네. 그래서 와이스 선수가 이제 더가웃으로 돌아가서
그 독수리 오영재가 서로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투수들이 농담조로 너 1이닝만 더 던졌으면 완봉인데 그것도 못하고 약간 이렇게 놀렸나 봐요. 그랬더니 와이스 선수가 통역을 데리고 김경문 감독한테로 가서 저 1이닝만 더 던지고 싶다. 약간 이렇게 농담조로 얘기를 했는데 김경문 감독님이 당연히 받아주지 않았고 원래도 8이닝까지만 던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구수가 93개였는데도 이제 내려왔고 그만큼 지금 하나의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농담도 받아들일 정도로. 그 약간 김경문 감독님한테 가게끔 했던 선수가 류현진 선수 아닙니까? 제가 그때 유현진 선수 아니면 폰세 선수가 아닐까. 네. 제가 차마 거기까지 물어보지 못했네요. 정보력이 좀 약한데요. 아이고, 네, 다시 그 정도까지 전화해야 좀 되겠습니다. 해오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중계를 하면서 봤던 인상적인 모습 중에서 이 더가웃에서 김경문 감독과 양상문 투수 코치가 함께 이 더가웃에 기대고 있다가 김경문 감독이 범수로 가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김범수 선수가 올라와서 위기를 맞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확실히 이 감독 출신인 양상문 투수 코치가 좀 많은 상의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일단 두 분의 관계는 상당히 오래된 관계고 그 투수 코치와 감독과의 어떤 그런 신뢰 관계가 분명히 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경기 전에 브리핑을 먼저 합니다. 투수 코치가 오늘 경기에서 감독이 미리 브리핑을 하거든요. 어느 팀이든 마찬가지인데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김경문 감독님은 양상문 투수 코치에게 어느 정도의 정권을 부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유희관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는데 이제 그래요? 반사인가요? 네. 아니 하나 선수들이 마운드에서 이제 내려가면 투수들이 자석 달린 것처럼 양상문 코치님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바로바로 뭔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좀 하나만의 독특한 방식인 건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원래 이제 투수들이 던지고 내려오면 투수 코치와 얘기를 합니다. 뭐 이닝에 대한 얘기다든지 어떤 타자와의 승부 그리고 이렇게 볼 배합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양상문 코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친근하게 다가가다 보니까 선수들도 편안하게 좀 가서 물어볼 수 있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하나 이글스 마운드가 좋은 분위기의 원동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화의 두 번째 달은 바로 이제 양상문 투수 코치입니다. 양상문 투수 코치 부임 이후에 특히나 젊은 투수들의 이 발전 또 성장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유희관 의원 이제 뭐 선수 생활하면서 또 여러분의 또 투수 코치를 만났을 텐데 이 투수 코치와 이 선수들 사이에 분명히 이제 궁합이라는 것도 존재하죠. 그렇습니다. 저는 양상문 코치가 하나 마운드 재건에 큰 몫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양상문 코치는 단장, 감독, 그리고 국가대표 코치 맞아요. 다양한 경험들이 있고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좋은 마운드 전력을 갖추고 있을 때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그런 분인 것 같고요. 하나 마운드를 보면 문동주, 김서현, 조동욱, 정우주 등 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나이가 굉장히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양상문 코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럴 수 있죠. 그런 네.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양상문 코치가 코치로서 다가가기보다는 아버지로서 뭔가 따뜻하게 다가가다 보니까 이 선수들도 받아들일 때 잔소리가 아닌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조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작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시즌 초에 되게 날씨가 쌀쌀했었잖아요. 그래서 양상문 코치가 마운드에 올라가서 폰세 선수였나요? 이게 손을 이렇게 꼭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녹여주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네. 사실 양상문 코치가 부임해서 지난해 투수들에게 일일이 손편지를 써서 전달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적이었죠. 네, 그래서 김서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너는 미래의 에이스다. 그리고 뭐 박상원 선수한테는 뭐 힘들 땐 언제든지 SOS를 쳐라. 이런 식으로 따뜻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신뢰관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팀이 연승을 하게 되면 어차피 불펜이 연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양상문 투수 코치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억제를 시키고 그리고 뭐 경기 중에 일어난 투구수뿐만 아니라 불펜에서 얼마만큼 공을 또 던졌냐 여기까지 체크를 하면서 아주 세심하게 선수들을 관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 코칭 스태프에 이제 김경문과 양상문 두 개의 달이 있다면 또 이제 선수단에도 두 개의 달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문동주와 문현빈 두 선수인데 두 선수가 정말 이 팀 연승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리그의 강팀이 되려면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삼순발이 강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 이글스의 문동주 선수는 사순발입니다. 근데 사순발이 상대팀 1순발과 매치업을 했을 때도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그런 부위를 가지고 있고요. 24 시즌에 구사했던 스플리트가 올 시즌에 결정구로 아주 좀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면서 정말 경쟁력 있는 그런 투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동주 선수의 행보도 상당히 궁금하고 그리고 하나 타선의 반전을 만들어낸 선수가 있죠. 문현빈 선수. 자, 문현빈 선수가 정말 그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할 정도로 팀이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그 아주 영향감 높은 그런 타점과 홈런을 만들어냈는데요. 자, 그래서 지난 토요일 또 김경문 감독님께 그 문현빈 선수에 대해서 질문을 살짝 좀 드렸거든요. 자, 문현빈 선수의 어떤 지금 타격적인 재능도 분명히 있는 선수인데 어떻게 기용하실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결국은 수비를 보내야 될 선수다. 아, 그럼요. 하지만 지금은 원체 타격에 대한 상승 무도고 뭔가 흐름을 바꾸면 선수에게 마이너스 그리고 팀의 마이너스가 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디펜스로서의 수비자로서의 어떤 능력치가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 수비 나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또 포지션 정리는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전화 한 통 드릴 걸 그랬는데. 예. 전화가 쏠쏠하게 취재를 잘해오셨네요. 네, 네. 다음에 꼭 전화 한번 하고. 예. 전화 한 통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예. 자, 뭐 문동주, 문현빈 아직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발전 가능성이 또 무궁무진한 선수들이고요. 앞으로 또 더 큰 잠재력을 발휘할 거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참견입니다. 한화의 상승세, 뭐 하나 팬들이 매일같이 나는 행복합니다. 네, 외치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9연승 단독 1위 올라갔을 때 중계를 했거든요. 그 당시 이제 배우 조인성 씨가 저희 알럿베이스볼을 이제 캡처해서 오. SNS에 올렸고 10연승을 했을 때는 이제 소녀시대 유리 씨가 또 반응을 했고 또 코미디언 강재준 씨도 연일 뭐 그 아이에게 아빠가 이 하나이글스의 팬이다 또 자랑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정말 뭐 그만큼 셀럽들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이 지금 한화를 응원하고 또 야구장을 찾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사실 하나 성적이 안 좋았을 때도 그 하나 팬들이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하나 팬들을 보살 팬들이라고 부르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을 했었는데 올해도 엄청나게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으면서 하나가 또 다른 기록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키움과의 3연전까지 14경기 연속 매진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이게 기아 타이거스가 2024년 9월에 만든 기록과 지금 타이를 이뤘고요. 그리고 13일 두산 베어스와의 3연전에서 이제 매진이 된다면 이제 KBO 리그 최초의 기록을 또 작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하나 구단에 물어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당연히 매진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도대체 이 기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오히려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자, 구단의 이제 너튜브 역시 1년 새 구독자가 30% 증가를 하면서 10개 구단 중에 지금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하나글스의 너튜브의 구독자가 5월 11일 기준으로 42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LA 다저스의 너튜브가 41만 6천입니다. 그래요. 아주 세졌네요. 인구의 어떤 규모를 생각했을 때도 지금 엄청난 수치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뭐 이뿐 아니라 시청률도 지금 하나의 화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시청률도 뭐 지금 하나가 1위를 사실상 거의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올 시즌 현재까지 시청률이 높은 10경기를 이제 저희가 뽑아봤더니 네. 1위가 5월 2일 기아와의 경기, 2위가 5월 9일 키움과의 경기, 3위가 3월 28일 기아와의 경기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5월 9일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탑 10 경기 가운데 무려 8경기가 하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다 함께 좀 이 외칠 수 있는 노래다 하면서 나는 행복합니다가 정말 올 시즌 내내 지금 현재까지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올 시즌 끝까지 또 이어질 수 있기를 또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다양한 이슈와 함께 또 팬들을 열광하게 했던 선수들 역시 있었습니다. 야참을 찜공한 전세현 아나운서가 소개하는 야참의 이주혜 선수 만나보시죠. 야구의 참견은 내가 찜콩. 안녕하세요. 전세현입니다. 야구의 참견에서는 매주 한 주간 가장 빛나는 활약을 펼친 이주혜 선수를 선정합니다.
지난주 어떤 선수의 활약이 가장 눈에 들어오시나요? 야구의 참견이 선택한 이주혜 선수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한화의 외국인 투수 와이스 선수 지난주 2경기 등판에 2승을 챙겼습니다. 지난 5일 삼성전에서 7이닝 1실점, 지난 11일 키움전에서 8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키움 타선을 막아내며 팀의 연승을 이어갔는데요. 이 낮 경기에도 완벽했던 대전 예수의 투구에 한화가 더 높이 날고 있습니다. 롯데의 안경 에이스 박세웅 선수가 거인의 연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6일 SSG전에서 7이닝 무실점, 지난 11일 KT전에 등판해 6과 3분의 1이닝 비자책 1실점을 기록하면서 시즌 8승으로 다승 단독 2위로 올라섰습니다. 한화의 중심 타자 문현빈 선수가 다시 한번 이주혜 선수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5일 삼성전에서 결승 홈런, 지난 9일과 10일 키움전에서도 결승 홈런과 결승 타점을 기록하면서 지난주 한화의 6승 중 3번의 결승타를 기록했습니다. 세 선수 모두 정말 이주혜 선수가 될 자격이 충분한 선수들인데요. 전준호 위원과 유희관 위원이 선택한 이주혜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이주혜 선수는 바로 롯데의 박세웅 선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반즈 선수의 부상으로 고민이 깊던 롯데인데요. 박세웅 선수가 팀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주면서 연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박세웅 선수의 멋진 활약, 야구의 참견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총력전, 미리 보는 WBC 대표팀. 최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국제대회에서 조금은 아쉬운 성적을 내고 있는 우리 야구 대표팀입니다. 내년 초에 있을 이제 WBC를 앞두고 절치부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WBC 국가대표팀에 대해서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WBC가 좀 어떤 대회고 또 왜 준비가 필요한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기존의 야구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들이 참가를 했었고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뭐 리그 중이라는 이유로 또 부상을 이유로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그런 대회가 없었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이제 주축이 돼서 대회를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설계된 것이 WBC죠. 보면은 우승팀에게 세계 챔피언의 칭호를 주는 것은 WBC밖에 현재 없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 애국주의가 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WBC 1회 대회부터 최정예 멤버를 구축을 해서 출전을 했었고 그렇지만 아쉽게도 최근 3개 대회 연속 1라운드에서 탈락을 하면서 뭔가 좀 국내의 야구 인기를 국제대회로 이어가자 이러한 사명감을 좀 갖게 됐습니다. 다가오는 WBC 역시 미국과 일본은 최정예 멤버로 나서겠다 일단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또 C조죠. 그렇죠. C조에 편성이 돼서 일본, 뭐 대만 이런 팀들을 이겨야 이제 8강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자존심을 구기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3년에는 출전하지 않기로 했던 에런 저지 선수가 주장으로 네. 이제 대표팀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으로서도 WBC에 대한 관심이 워낙에 높아서 지난 대회에서 시청률이 거의 50%에 육박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최정예 멤버를 구성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뭐 지금 일본도 상당히 또 뛰어난 선수들, 뭐 지난 대회에서 이제 뭐 오타니 선수를 포함해서 사사키 로키나 야마모토 선수 같은 또 상당히 또 좋은 투수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대표팀하고 이제 관련해서 이정우 선수가 이제 지난 3월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대표팀이 나가서 뭔가 경험을 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뭔가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발언, 이정우 선수의 발언이 선수들에게도 좀 동기부여를 주고 좀 열정을 좀 불태울 수 있는 계기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팀은 경험을 쌓는 곳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사실 축구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발탁이 돼도 저는 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경향들도 간혹 있긴 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정우 선수가 이렇게 강력한 발언을 하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좀 자극이 되고 있고 류현진, 양현종 이런 베테랑 선수들도 나 출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류지영 감독으로서는 좀 행복한 고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손아섭 선수 역시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베테랑 선수들이 이제 이 이야기에 동의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제 베테랑 선수들 발탁 여부에도 눈길이 갑니다. 이 얘기를 류희관 의원이 또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전화하셨나요? 전화했나요? 전화하셨나요? 네, 전화기 어디 갔지?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네. 류지영 감독님이
아, 그 전에 전준호 의원이 전화를 하셨다. 이번에 뭐 하는 겁니까? 저희 조계현 전력 강화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전화 연결. 조계현 전력 강화 위원장님 어떻게? 전화기 켜져 있나 확인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18분간 통화를 했는데 지금 일주일에 한 3번씩 그라운드에 나가서 이 선수들이 도대체 어떤 기량을 가지고 있는지 좀 점검을 하셨다고 해요.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원칙을 좀 밝히셨습니다. 일단 제일 원칙은 올 시즌 성적, 두 번째는 국제대회 경쟁력,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선수가 슬로우 스타터인가 아니면 초반부터 좀 기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선수인가 네네.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이 류지영 감독님 그럼 과연 이번 대회에서는 어떤 야구를 하실 겁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기는 야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건 간에 성적을 내야 되는 그런 그럼요, 사명감을 그럼요.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야구의 인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크신 것 같습니다. 단기전으로 치러지고 짧은 기간 동안 또 많은 경기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베테랑 선수들에게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저도 안 가봐가지고 저도 질문하면서 순간 아차 했는데 언제 있대요? 네. 저도 궁금해서. 이제 포스트 시즌을 또 치러보셨습니다. 아예 농담이고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전혀 문제 없어 보이고 국제대회는 이 단기전이기 때문에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어 보이고 이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면 이 없던 힘도 솟아나기 때문에 저는 체력보다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베테랑 선수들 선발 이야기 나누면서 항상 함께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세대 교체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우리 야구 대표팀이 세대 교체에 조금 주안점을 두고 이제 아시안 게임도 그랬었는데 이제 또 LA 올림픽이 또 다가오잖아요. 이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젊은 선수들에게 그래도 좀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예. 2028년도인가요? LA 올림픽을 대비한 국가대표팀 어떤 세대 교체 사실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었고요. 그렇지만 WBC는 좀 다른 맥락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류지연 지금 대표팀 감독이 공언을 했다시피 최정예 멤버를 구성하고 싶다. 그리고 성적을 남기고 싶다고 공언을 했고요. MLB도 최고의 선수들이 참가 여부를 밝혔기 때문에 내년에 다가오는 WBC 대회에서는 좋은 어떤 멤버를 이길 수 있는 멤버 그런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유지영 감독도 저한테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단기간 1년 동안 성적만 보지 않겠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몇 년 동안 3년 이상 꾸준했던 그런 어떤 데이터에 나타나는 그런 꾸준함 그리고 말씀하신 국제적인 어떤 그런 경험과 성적들 그리고 유정 감독은 7월에 직접 미국을 가서 해외파 선수들 컨디션이나 그리고 WBC 참가 여부 그 선수가 소속돼 있는 구단에 과연 이 선수를 보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의사 타진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상대 팀으로 맞아야 될 미국 대표팀이나 일본 대표팀에 있는 해외파 선수들도 어느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 선수들의 가지고 있는 장단점도 파악한다. 그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WBC는 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다양합니다. 이제 부모 중에 한쪽이 이제 한국 국적이거나 한국에 이제 시민권자가 있는지 또 본인이 이 한국에서 태어난 것을 출생 증명서로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자라면 WBC 대회 이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으로 뛸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계 선수들의 어떤 참가 여부에도 상당히 또 많은 관심이 갑니다. 뭐 지난해 WBC 함께했던 이제 토미 에드먼 선수를 포함해서 또 보스턴 뛰고 있는 랩 스나이더 선수라든지 뭐 지금 KBO 리그에 있는 미치 화이트 선수처럼 이런 선수들에 대한 관심도 좀 많아요. 그렇죠. 과연 이 선수들이 승선을 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대표팀 전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지금 보면 부모님 중 한 분이 이제 한국인인 그런 혼혈 선수들이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다고 해요. 한 네. 10명 정도 된다고 오,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대표팀에 발탁될 만한 선수들은 이제 저희가 아는 그런 선수 정도의 풀이라고 하고 류지현 감독이 이미 미국에 한번 가서서 만나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너 올 거냐 이게 아니고 이제 좀 서로 인사를 하고 좀 안면을 익히는 그런 정도였고 이제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7월 이후에 가서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타진을 해야죠. 성적이나 그리고 뭐 국내 선수들과의 밸런스 이런 부분들을
조합해서 결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태극마크는 영광인 동시에 또 책임이기도 하죠. 선수들도 코칭 스텝도 또 그 무게를 아는 만큼 최고의 이 선수단이 꾸려지기를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야구의 참견에서도 이 WBC 최종 엔트리를 지금부터 조금씩 좀 예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세 분이 예상한 WBC 대표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성빈, 김성현 두 선수를 넣어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KBO에서 활약이 괜찮으면서 또 이제 주력을 좀 생각하신 건가요? 그렇죠. 류지영 감독이 뛰는 야구를 잘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황성빈 선수가 들어가서 좀 경기가 안 풀릴 때 상대팀을 흔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넣어봤습니다. 네, 이제 윤동희, 이정우, 손아섭 이 세 선수가 지금 겹치는데 전준우 위원은 역시나 이제 이 세 선수가 지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좀 베스트 멤버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현재 거론되는 선수들이 역시 뭐 KBO 리그에서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대표팀 외야수들이 다 좌타자들이에요. 그래서 윤동희 선수 우타자가 어느 정도 자투수가 나왔을 때 대타가 들어가고 다시 그 포지션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뭐 대표팀이 고민하고 있는 세대 교체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윤동희 선수가 최근 어떤 대표팀에서도 좋은 어떤 맞아요. 활약을 네.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유일한 오른손 타자를 윤동희 선수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희관 의원의 라인업도 비슷합니다만 유희관 의원은 이제 또 최근에 메이저리그 콜업이 된 배지환 선수를 또 넣어주셨어요. 이 유희관 의원이 꼽은 외야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최고의 기량을 가진 외야 선수들이고, 뭐 배지환 선수도 콜업이 돼서 도루도 하고 또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뭔가 그 경험들을 또 국가대표 와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도 배지환 선수가 또 계속해서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뽑아주신 이 라인업을 보니까 확실히 이제 외야수들은 이제 좌타 외야수들이 많고 이제 우타 외야수는 윤동희 선수 정도 지금 꼽아주셨는데 다음 참견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내야수 부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야수를 보니까요. 이제 에드먼, 김하성, 김도영, 노시환, 문보경 선수가 이제 모두의 선택을 좀 받았고 다른 선수들 조금 의견이 갈렸습니다. 유희관 의원, 박성원 선수가 보입니다. 네, 뭐 지금 현재는 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시즌 초반이고 저는 뭐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에드먼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올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에드먼 선수가 그 미국 대표팀의 승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예. 더 나아가서는 지금 김하성 선수의 복귀가 좀 늦어지고 있고 그 복귀 시점, 경기 감각,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또 팀에서 좀 차출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가 차출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박성환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박성환 선수를 또 예상해 봤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시면요. 네. 그 대표팀 저 내야수 구성원에 보면 저 3루수가 겹치거든요. 예. 자, 김도영, 노시환, 문보경. 뭐 결과적으로 3루수에 지금 KBO 리그를 대표하는 3루수가 3명이나 지금 겹치는데 이 3루수 3명이 좀 정리가 좀 필요해요. 그러면 1루와 어떤 3루 그리고 지명타자 이런 어떤 포지션을 좀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영숙 기자는 또 전민재 선수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전민재 선수가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공수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예. 그리고 타율이 3할 8푼 7리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전민재 선수를 뽑았고, 게다가 제가 더 좋게 평가한 것은 이제 스프링 캠프 기간 동안에 대만 WBC 대표팀과 롯데가 연습 경기를 또 펼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민재 선수가 이제 부상해서 곧 돌아온다고 해요. 내일부터 2군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통화하셨나요? 아니요. 전민재 선수랑 직접 하진 않고 롯데 구단하고. 결국 통화하셨네요. 네. 전화 요금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도 뭐 야참을 위해서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정윤숙 기자에게는 없는 두 선수가 이제 전준호 위원과 유희관 위원에게 있습니다. 나승엽 선수와 이제 박찬호 선수입니다. 아니 잠깐만. 그러게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왜 이렇게 숫자가 많아요? 이 두 분이 뽑은 선수들이 이 내야수에 상당히 숫자가 제가 많이. 해명을 할게요. 네. 이제 저는 32명을 넣었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3명을
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해외파 선수들이 합류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던 선수들이 내년 스프링 캠프 때 어느 정도부터 부상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비 엔트리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딱 2명 더 썼습니다. 많이 안 썼어요.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이거. 비겁하시네요. 몇 명 썼어요? 저는 1명 더 썼습니다. 그러니까 2명 쓴 거보단 덜 비겁한 거예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나승엽과 박찬호 두 선수. 네. 자, 결과적으로는 나승엽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올 시즌에 보면 어떤 득점권 타율이 가장 높은 선수고 어떤 클러치 능력을 올 시즌에 돋보이는 선수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1루 쪽에 저는 포지션에 나승엽 선수를 스타팅으로 먼저 보내면 대표팀의 방향성이 어떻게 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박찬호 선수는 결국 김하성 선수가 올 6월에 복귀를 한다는데 유관 위원 말처럼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부상을 당했다 합류한 선수의 자 지금 템파베이에서 과연 이 선수를 WBC 출장을 허용을 해줄까라는 그런 물음표도 있고 그래서 저는 박찬호 선수를 하나 유격수 부분에 픽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김하성 선수를 믿습니다. 올 겁니다. 저희도 이제 김하성 선수가 이제 함께 해주기를 또 바라고 있는데요. 다음 포지션 좀 보겠습니다. 포수입니다. 야, 포수를 보니까 세 분 모두 이제 박동원 선수를 뽑아주셨고 전준호, 유희관 의원은 양의지 선수를 뽑아주셨고 정현숙 기자의 이 픽이 항상 또 약간씩 다르네요. 아, 그러네요. 네. 제가 선수 경험이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키보드 워리어처럼 외부에서 보는 시각으로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예, 예. 또 다르게 보면 약간 좀 신선하게 유지영 감독님에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기 위해서 저도 3일간 좀 고민을 했습니다. 뭐 저희가 하는 거는 뭐 예상일 뿐이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요.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유희관 의원, 이 양의지, 박동원 두 선수 꼽아주셨는데 이제 주전포수로서는 좀 어느 선수가 좀 안정감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나요? 안정감. 사실 뭐 두 선수 모두 리그를 대표하는 포수기 때문에 그럼요. 안정감은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뭐 경험에서는 양의지 선수가 앞서는 건 맞습니다. 앞서는 건 맞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투수들은 예민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속팀이 다르고 호흡이 없잖아요. 예, 양의지 선수와 박동원 선수가 호흡을 맞춰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등판하는 투수와의 호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투수와 어떤 포수 그리고 어떤 투수와 어떤 포수의 컨디션이 더 맞을지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유강남 선수를 제가 집어넣었는데 내년에 WBC의 세부 규정이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메이저리그 현재 규정에 근거해서 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자동볼 판정 시스템 ABS가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포수 중에서 좀 프레이밍, 이른바 미트질을 잘하는 선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KBO 리그 10개 구단의 주력 타자들에게 그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광남 선수가 66.7%에 이르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캐칭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유광남 선수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유강남 선수가 또 최근에 또 KBO 리그에서 또 활약을 또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또 싶고요. 자, 이제 가장 많은 선수들이 포진해 있는 포지션 바로 투수입니다. 자, 대부분의 선발 투수들이 조금 겹칩니다만 전준호 위원과 정현숙 기자 의견이 좀 갈립니다. 먼저 전준호 위원 좀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셨습니까? 저는 세대 교체에 관련된 것보다 대표팀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양현종과 그리고 김광현 선수는 분명히 다른 모습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제가 모든 대표팀의 지금 중간 투수들을 보면 다 오른손 투수예요. 중간 마무리 투수들이 모두 다 오른손 투수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김광현 선수와 양현종 선수를 어떤 선발과 중간 그 사이에 중간으로 나가도 어떤 승부처 때 정말 중요한 상황에 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많은 경험으로. 그래서 김광현과 양현종 선수를 선정해봤습니다. 정현숙 기자는 좌투수를 상당히 많이 또 넣으셨어요. 네, 아무래도 뭐 좌타자가 나온다고 해서 좌투수를 넣을 수는 없지만 또 필요할 때는 이 선수들을 기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펜 쪽에 특히 좌투수를 신경을 썼는데요. 배찬승 선수와 최지민 선수를 좀 꼽았습니다. 유희관 의원은 좌투수인데 좌투수를 둘밖에 안 넣으셨어요. 유현진 선수랑 손주영 선수를 넣었는데 네.
뭐 선발에서 활약할 그런 선수들이고 저는 손주영 선수를 사실 뭐 선발도 가능하고 불펜도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뭔가 그 1+1 선발 나갔을 때 뒤에 바로 붙일 수 있는 선수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뭐 자투수라고 해서 자타자한테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그에서 가장 좋은 구위를 갖고 있는 선수들을 뽑아봤습니다. 근데 투수가 어떤 유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외국 타자들의 타격 기술이 워낙에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냐보다는 힘으로 누가 좀 윽박지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좌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세 분 모두 이제 장현석 선수를 뽑아주셨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 대표로 이제 금메달 획득을 또 했고 현재 지금 미국 야구에 진출을 해 있는 선수인데 유희관 의원이 좀 이 선수를 뽑은 이유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장현 선수는 이 193cm에서 나오는 이 최고 159kg, 평균 150kg의 위력적인 포심이 매력적인 선수고요. 변화구도 다양하고 제구도 안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올 시즌 전 MLB 그 공식 홈페이지에 다저스 팀 내 유망주 투수 중에는 7번째로 평가받을 만큼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LA 다저스 싱글 A팀에서도 활약 중이기 때문에 장현석 선수를 한번 저도 넣어봤습니다. 네. 이 중계 전에 박용택 위원 또 차우찬 위원하고 이 장현석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박용택 위원은 이 커브가 정말 장난 아니다. 네, 박용택 위원 말로는 이제 죽어라고 얘기했었고 차우찬 위원에게는 미국에 있을 때 전화를 해서 오늘 밥 좀 사주시죠. 좀 부침성도. 네, 부침성이 상당히 좋았다고 하니까 뭔가 이 선수가 또 마운드에서 보여주는 멘탈도 좀 강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불펜을 보니까 이제 김서현과 조병현 이 선수들이 또 만장일치 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준호 의원, 이 김서현, 조병현 사실 뭐 KBO 리그 또 각 팀의 또 마무리 투수들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일단 구위면에서도 뭐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경쟁력이 있는 투수고, 그리고 저는 선발 투수들도 뭐 결국 투구수 제한이 있어요. 뭐 우리가 1라운드에는 65구 제한이 있고, 그리고 중간 릴리프가 컨디션이 좋으면은 바로 선발 다음에 붙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위면에서 좀 강력한 포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투수들이 좀 더 경쟁력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정현숙 씨가 보니까 이제 미치 화이트와 이제 뭐 유희관 의원과 전준호 의원은 이제 데인 더닝 선수까지 이 한국계 선수들이 좀 포함이 좀 또 된 모습도 있네요. 그렇죠. 미치 화이트 선수가 처음에 이제 KBO 리그 공식 경기에 출전했을 때 저는 정말 그 구위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 그때 후반에 좀 점수를 내주기는 했지만 삼진도 상당히 많이 잡았고 타자들이 제대로 공략을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미치 화이트 선수가 평균 자책점이 지금 2.31, 올 시즌 155km까지 찍었는데 제가 KBO에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155km 이상을 올 시즌 던진 투수가 14명인데 그중에 외국인 선수를 제외하면 9명입니다. 미치 화이트 선수까지. 예. 그만큼 이제 공에 힘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데인 더닝 선수도 사실 굉장한 잠재력을 또 갖고 있는 선수잖아요. 이 선수 2016년에 이제 1라운드 지명을 또 받았던 선수고. 그래서 제가 또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세 분이 뽑아주신 라인업을 보니까요. 김서현, 조병현, 박영현, 김태견, 정혜영, 김원중 이 선수들이 보입니다. 그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선수들이 WBC 나갑니다. 마무리는 누가 합니까? 그건 세 분이 상상하시는 유지영 감독한테 물어봐야죠. 세 분이 예상하시는 그럼 마무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 대회 때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가진 선수가 던져야죠. 각 팀을 대표하는 그 마무리 투수인데 네. 말하실 수 있어요? 네. 누구요? 누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만약 이 멤버로 WBC를 나간다. 네. 현 시점에서는 누가 마무리 투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김서현 선수. 네. 문동준 선수도 마지막을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 160km 이상. 그렇죠. 구위로. 역으로.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KBO 리그도 한국 시리즈 마지막 7차전에는 선발 투수가 마무리를 할 경우도 있잖아요. 네. 아무도 모르는데 감독이 결정하는 부분이지. 일단 잘 피해 가셨고요. 네, 유희관 의원. 아까 뭐 유지영 감독이 이기는 야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기는 야구에 필요한 선수가 나갈 것 같고요. 저런 거 좀 배워야 되겠네요. 네. 제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얘기를 지금 했네요. 뭐 마무리, 중간, 뭐 선발 정해져 있지만 단기전이기 때문에 딱히 마무리 투수라고 맞아요. 정해놓지 않고 예. 상황에 맞춰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쉽지 않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류지현 감독이 이 WBC 대표팀을 또 맡으면서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안우진 선수에 대한 발탁 여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가장 뜨거운 감자죠.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게 안우진 선수가 일단은 9월에 복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 9월에 어느 시점에 복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리그의 잔여 경기에 나와서 한번 좀 몸을 풀 수 있는 그리고 좀 선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제 몸 상태가 됐을 때 이 선수를 뽑을 것이냐의 여부도 좀 여론의 향방이 갈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한체육회 소관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출전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하는 국제 대회인 만큼 기존의 것들과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이러한 주장들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전개가 될지는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류지현 감독의 어떤 입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좀 전면에 꺼내기는 또 쉽지는 또 않은 쉽지 상황이죠. 않죠. 네. 그다음에 유지현 감독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안우진 선수의 어떤 능력을 상당히 기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있는 것 같아요.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속죄를 시키느냐 네. 아니면 징계를 유지해서 가느냐 이런 부분은 정말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지션별로 선수들 좀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세 분이 뽑은 포지션별 이제 베스트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선택한 베스트 라인업과 에이스 투수입니다. 네, 대부분 비슷합니다. 네, 두 위원님들은 그런 이제 류현진 선수를 이제 에이스 투수로, 정현숙 기자는 미치 화이트 선수를 뽑아주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구위적인 면에서 좀 독보적이고 류현진 선수 그리고 김광현 선수, 양현종 선수 이제 WBC에 대한 의지를 많이 불태우고 있는데 제가 상당히 고민했던 것이 지금 당장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1년 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에이징 커브가 왔을 때 이것이 언제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내년 초에 과연 누가 컨디션을 그때까지 좀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역시 감독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3일 고민하는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감독님 1년 동안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좀 고충이 이해가 됐습니다. 두 분 뭐 당연한 그러니까 납득이 되는 저는 뭐 얘기지만. 류현진 선수를 에이스로 뽑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MLB에서 78승을 만들었던 투수고 네. 그리고 언젠가요? 2019년도에 14승을 만들면서 ERA 2.3이 사이영상 투표에도 2위를 할 만큼 류현진 하면 모든 MLB 선수들도 정말 존경받았던 그런 리그에서도 정말 인정받았던 투구를 했기 때문에 국가대표팀에서 어떤 자존심이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류현진 선수에게 한 경기를 책임져 달라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 3이닝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우리 팀이 경쟁력이 있는 이닝을 끌고 갈 수 있는 분위기 정도는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류현진 선수를 에이스로 꼽아봤습니다. 자, 유희관 의원, 이 전준호 의원 두 분께서는 토미 에드먼 선수를 이제 외야수로 이제 분류를 하셨습니다. 근데 뽑을 때는 내야수에 집어넣으셨잖아요. 네? 토미 에드먼을 이제 내야수에 집어넣으셨는데 네네. 지금 두 분 모두 넣기는 외야수에 넣어놨습니다. 내야수에 넣었다고 외야수 안 나가는 법 있습니까? 이럴 거면 처음부터 그렇죠. 외야수에 넣으시지 왜? 구색을 맞춰야 되니까 인원수를 맞춰야죠. 인원수를 한쪽에 너무 넣으면 안 되니까. 예. 역시 또 하나 배워갑니다. 예. 네.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선수니까요. 네. 맞아요. 홍창기 선수라는 좋은 자원이 있지만 역시 에드먼 선수의 점수를 조금 더 줬던 이유가 여기 MLB 선수들하고의 어떤 경기를 통해서 경험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팀에도 우리 대표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에드먼 선수를 우익수로 조금 전에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의견이 모두 달랐던 포지션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일루수입니다. 네. 세 분께 이 일루수 선수의 선정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노시환 선수를 뽑아주셨습니다. 저는 이 우리 대표팀에서 차세대 4번 타자를 그럼 과연 누가 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노시환 선수가 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봤고 우리 3루에 너무 좋은 자원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들을 어떻게 이제 내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좀 고민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희관 의원. 저도 이제 3루수에 김도현이라는 좋은 선수가 있고요. 문봉영 선수가 지금 현 소속팀에서 3루수를 맡고 있지만
1루수를 경험했던 그런 좋은 기억들이 많고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1루수를 맡았고 노시안 선수는 수비보다도 아까 4번 타자 대표팀 4번 타자를 또 맡을 선수고 맡고 있기 때문에 수비보다는 공격적에 조금 더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저는 지명 타자를 넣고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전준호 의원께서는 나승엽 선수를 1루수에 선정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노시안 선수와 나승엽 선수 1루 포지션에 놓고 사실 수비력을 봤을 때는 노시안 선수가 아무래도 핸들링이나 여러 가지 뭐 송구 능력까지 감안했을 때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은데 경기를 운영하다 보면요. 그 노시안 선수는 우리 팀의 4번 타자로서의 역할, 뭐 이런 부분을 좀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고, 그리고 나승엽 선수가 경기 투입이 됐을 때 어떤 한 점 차 승부 때는 좀 빠른 선수, 대주자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손아섭 선수가 또 뭐 여러 가지 대타로 출장할 수 있고, 찬스 때는 또 문보경 선수도 대타로 나갈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경기 때 일어나는 상황들을 좀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나승엽 선수를 1루 스타팅으로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도 많이 남았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예상은 단지 예상일 뿐이긴 한데 이 명단에 없지만 기대되는 선수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고민을 이 세 분의 라인업을 보고 제가 잠시 고민을 해보니 오원석 선수도 현재 KBO 리그에서의 활약이 괜찮고 WHIP가 1.07이고 왼손 투수가요. 네, 왼손 투수면서 평균 자책점도 2점대고 그리고 포수 자원을 생각해보니 또 최근에 국가대표의 어떤 포수 마스크는 김영준 선수가 김영준 또 썼었고 유격수 자리 또 김하성 선수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오지환 선수 생각이 또 그렇죠. 나고 네. 또 외야는 최지훈 선수도 또 최근에 좋고 문현민 선수도 최근 활약 좋은데 맞아요. 문현민 네. 선수가 계속 참 밟혔어요, 저도. 그렇죠. 마지막에 넣었다 뺐다 몇 번 한지 몰라요. 말해주신 선수들도 아쉽고 저는 뭐 모든 선수들이 사실 기대가 돼요. 예, 기대가 되고 또 시즌 초반이고 대회 직전 어떤 선수가 어느 선수가 또 성적이 좋고 컨디션이 좋을지는 저희도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요. 저는 최근 국제대회에서 그 한국 야구 대표팀이 사실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잖아요. 이번에 그 WBC에서 최정예 멤버로 국제대회에서 좀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고 사실 한 야구인으로서 감사하게도 지금 프로야구 인기가 굉장히 또 많잖아요. 좋은 성적을 내면서 그로 인해서 그 야구의 붐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1년 남았습니다. 2026년 이제 3월에 펼쳐지는 WBC 대회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았지만 또 최근 또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어떤 선수가 WBC에 나가면 좋을까 저희 나름대로 또 이제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저희가 또 예상을 좀 해봤는데요. 예상은 예상일 뿐이니까요. 또 저희와 함께 야구팬 여러분들도 WBC 어떤 선수들이 나오면 좋을까 이 조합을 좀 상상하면서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또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구의 참견은 또 다음 주에도 야구팬이라면 정말 궁금하고 정말 참견하고 싶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